사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백주의 암흑이에요. 백주의 암흑이라는 것은 말이 재밌습니다. 백주. 대낮이다 이거죠. 왜 대낮이냐? 대한민국은 대낮이에요. 암흑의 나라가 아닙니다. 왜 대낮이냐? 민주주의 하기 때문에 대낮이에요. 자유가 넘칩니다. 그리고 언론 자유를 만끽하고 있어요. 그런데 암흑이다. 백주의 암흑이다. 암흑은 뭐냐? 그런 정보화 사회, 언론 자유, 민주주의 사회의 이 혜택을 받으면서도 암흑, 진실을 전하지 않는다. 암흑의 부분이 한국 사회에 있는 거예요. 그 암흑이 뭐냐? 종북 세력이고 아니면은 지금 언론의 직무유기로서 만들어진 이 암흑 속에 이 블랙홀이죠. 여기에 13억이 딱 갇혀버리기 때문에 이게 퍼져나가지 않는다. 이런 상황을 지금 제가 보고를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기사가 나온 다음에 이런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1월 18일에 국민행동본부가 조선일보에 광고를 냈어요. 그러면서 13억 돈 상자의 주인은 누구인가를 검찰과 언론이 밝히라 했습니다. 2012년 1월 26일에 아마 그때 여기 같이 가신 분들 들어 계실 겁니다. 대검찰청 앞에서 국민행동본부가 한국시민단체협의회와 손을 잡고 기자회견을 하고 이것을 사놓고 텔레비전 찍을 때 효과 좋으라고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사놓고 기자회견을 하고 거기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서를 냈습니다. 수사 의뢰서, 고발장이 아닌 수사 의뢰서를 냈어요. 그런데 7대 언론에서 기사 한 줄 쓰지 않았어요. 기사는. 그 다음에 1월 28일 제가 저 사이트에 조선일보, 동아일보까지 13억 동상자 사건을 묵살한다고 하는 기사를 또 썼습니다. 그 다음에 2월달로 들어와가지고 1월 31일에 국민행동본부는 문화일보에 또 광고를 냈습니다. 300만원 돈봉투는 까고 13억 동상자는 덮는 언론에 경고한다. 그 다음에 2월 3일입니다. 2002년 2월 3일에는 국민행동본부가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돌렸어요. 아주 친절하게 돌렸는데 그 내용이 뭐냐? 1월 26일에 그 대검에 제출한 수사 의뢰서를 대검찰청, 그러니까 검찰총장이죠. 검찰총장이 어디에 배당을 했느냐 하면은 중앙수사 1과에 배당을 했다 하는 답변을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회장한테 보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사건을 수사한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이 사건을 서울지검이나 이런 데 내려보내지 않고 중앙수사부에 배당을 한다. 중앙수사부는 대검이 가지고 있는 조직 중에서 유일하게 수사기능을 가지고 있는 정치적 사건이라든지 권력형 부패를 수사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이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수사를 하겠다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 민원 서류 처리에 대한 답신 대검찰청에서 보낸 것까지 친절하게 복사하고 붙여가지고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낸 것이 2012년 2월 3일입니다. 그러면은 언론이 썼느냐? 단 한 줄도 쓰지 않았습니다. 7대 언론이 단 한 줄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 한 줄도 쓰지 않는다는데 여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과거 언론이 통제되고 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박정희 정부, 주로 전두환 정부까지입니다. 노태우부터는 그런 게 없어요. 박정희 정부, 전두환 정부 시절에도 이런 류의 사건이 나면은 그것을 쓰지 말라는 압력이 여러 군데서 내려옵니다. 그때 제가 기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주로 정보부에서, 그 뒤에는 안기부에서 또는 문공부에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또는 가끔은 기무사에서 경찰에서 이런 데 내려와가지고 아주 못 살게 굴어요. 그러나 양심이 있으니까 타협을 합니다. 그 권력의 압력에 대해서 기자들이 타협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일면 톱으로 써야 될 것이나 이것은 줄여가지고 한 3단 기사로 쓰겠다든지 아니면은 양보를 하고 해가지고 1단 기사라도 씁니다. 반드시 써요. 이게 한국 언론이 죽지 않고 명맥을 유지해온 우리 기자들, 선배 기자들의
투쟁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이 7대 언론처럼 단 한 줄도 쓰지 않는다. 단 한 줄도 쓰지 않는 이런 예는 과거 어떤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7대 언론에 누구 압력을 받습니까? 아니 지금 쓰지 말라고 검찰이 보도국장한테 전화를 합니까? 편집국장한테 전화를 합니까? 국정원에서 그런 전화를 했다가는 그 다음날 당장 압력 넣었다 해가지고 국정원장 날아가요. 누가 지금 압력을 넣습니까? 누가 압력을 넣었대요? 그러나 아무도 이 사건으로 쓰지 말라는 압력을 넣은 단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세력에서도 압력을 넣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제가 이 기사를 쓰기 전에, 월간조선에 쓰기 전에 노정현 측에 내용을 보냈어요. 혹시 반론할 거 있느냐. 그 다음에 월간조선이 나온 다음에 또 보냈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어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언론사에 민주당에서 또 노무현 측에서 아무도 그 기사 쓰지 말라고 압력을 넣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언론 노조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 기사 쓰지 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왜 쓰지 않았느냐? 여기에 한국 사회, 한국 정치판, 오늘 2012년 대한민국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아주 집약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노무현 세력이 이제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민주통합당의 당권을 잡았습니다. 이제 총선에서 이길지도 모르겠다. 대선에서 이길지도 모르겠다. 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에서 이 친노 세력 또는 좌파 세력 또는 종북 세력이 힘을 쓰는 정도가 아니라 다음에는 종북 좌파 정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이런 분위기에 너무 예민한 마음 나머지 알아서 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아서 긴다. 이것은 압력이 들어와서 일면 톱 기사를 뺀다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것은 압력이 들어오니까 그게 저항을 하다가는 정보에 물려가가지고 배롱당하고 언론사는 세무 사찰받고 하니까 그런 압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진해서 기자의 영혼을 판다. 이것이 최악인 것입니다. 이게 가장 이걸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싶지만은 제가 못남아는 데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표현은 하지 않겠지만은 절대로 지식인이나 기자가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이것은 기자 정신을 파는 겁니다. 기자 정신을. 오늘날 한국 사회가 왜 종북 좌파 세력의 득세를 허용하고 말았느냐? 여기에 가장 큰 책임은 져야 될 사람들이 많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언론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한번 해봤어요. 반공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절대로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종북 좌파 득세는 죽은 기자의 사회에서 죽은 기자 정신의 공동묘지에서 관뚜껑을 열고 나온 좀비 현상이다. 기자가 진실의 칼로서 선동을 진압하지 못하고 선동꾼들과 몸을 섞으니 종북 좌파 정권이라는 괴물이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